찾아가는 영상교육. 손안의 방송 도구인 스마트폰으로 사회복지 현장에 목소리와 시선을 담아 콘텐츠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회복지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 프로그램이나 만나는 사람 그리고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의미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사진과 영상을 잘 촬영하도록 안내하고요. 이왕이면은 촬영을 잘한 것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회복지기관 안에 시청 장비로 빔 프로젝터나 로비의 TV 이런 데서 상영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탤런트가 되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는 느낌을 주는 경험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엔 촬영을 되게 어려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서 자기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어색하지 않은 모습을 점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면 그걸로 사회복지기관의 미션을 이루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후원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거나 프로포절 자체의 기획 의도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는데 그런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게 되도록 사진과 영상 기록을 활용해서 콘텐츠까지 만들고 그게 좀 더 내부적으로 상영하는 게 익숙해지면 그거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해보자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외부 공개만을 생각하면 내부의 반발이라든가 어색함을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점차적으로 미디어에 적응하는 순서를 좀 범위를 넓혀가는 식으로 하자라는 게 제가 강의하는 주된 방법이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건 사회복지사들이 의외로 너무 카메라를 어려워하세요. 정말 어려워하세요. 수업할 때도 그렇고 거의 모든 사회복지기관에 카메라를 안내를 하면 대부분은 다 되게 어색해합니다. 카메라로 증명하는 기록은 대부분 해와서 잘 하시는데 사람을 대하면서 친근감 있게 촬영하는 거는 자기랑 아주 친한 사람 외에는 직장 동료들끼리도 사진 찍는 게 어려운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엔 친근한 카메라 경험을 좀 할 수 있게 하려는 게 생각이에요. 카메라로 친근하게 다가가는 방법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하기에는 비디오 촬영법을 알려주긴 좀 그렇고, 그래서 주제로 잡은 게 렌즈를 깨끗이, 시선은 강점 관점으로입니다. 그래서 렌즈를 어떻게 깨끗이 하냐면은 융을 가지고 렌즈를 닦아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닦지 않고 촬영하면 나중에 쓸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융을 가지고 이런 융을 가지고 렌즈를 닦아주는 거. 그러면 렌즈가 굉장히 선명해지면서 카메라의 빛번짐이나 이렇게 잡티 같은 거 이런 거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렌즈를 닦는 습관을 강조하는 거고요. 시선은 강점 관점으로 상대방을 칭찬하고 싶은 마음으로 먼저 관찰하는 눈빛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사진 찍어주고 싶다 이런 모습을 간직해서 남겨주면 되게 기뻐할 것 같다라는 순간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 이 눈을 시선을 갖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샘플이 되는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촬영을 자신 있게 하는 거, 사진 촬영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칭찬하고 기분 좋게 촬영당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다가 안내선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제가 제 카메라에도 이게 이렇게 하면 표현되나? 제 카메라에는 여기 안내선이 표현되죠. 이 안내선을 세팅하는데 이 안내선은 카메라 메뉴에서 수직 수평 안내선이라는 게 보통은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용함으로 바꿔주면서
3 곱하기 3을 선택하게 되면 황금 비율로 촬영할 수 있는 안내선을 설치할 수 있고요. 여기에 하시는 김에 카메라를 동영상 크기라든가 사진 크기 등을 좀 정하시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4K로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런 기능이 되면 좋은데 나중에 편집할 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 크기를 정하시는데 내가 유료로 편집을 할 거면 4K, 무료 프로그램으로 할 거다 그러면은 FHD 정도로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또 사진도 요즘에 인스타 때문에 사진 비율을 정사각형으로 찍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사진 비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사진 비율 여러 가지 있는 중에 가능하면은 가로가 길고 세로가 짧은 TV 일반적인 TV 형태로 촬영하는 게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좀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세로로 촬영하시면 화면의 3분의 1만 영상으로 표현되는 과정에서 더 부자연스럽게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세로로 촬영한다는 거는 스마트폰으로만 영상을 보게 될 경우에요. 그러니까 우선 이런 세팅을 조금 하는 걸 안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안내선을 참고하고 나에게 맞춤식으로 이런 하는 방법. 그래서 주인공이 되는 촬영은 어떻게 칭찬할 것인가라는 건데 강점 관점이 빛을 발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이걸 연습을 잘하면 할수록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칭찬하면서 상대방을 흐뭇하게 웃게 만들고 그 과정을 소리 소문 없이 하나 둘 셋 이렇게 경직시키지 말고 그냥 과정에서 대화하면서 촬영하시고 촬영한 거를 보여주면서 확인시켜 드리다 보면 사람들이 점점 카메라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주고 그 과정에서 나온 기분 좋은 사진들을 인화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원단복지관 같은 경우 어떻게 인화했냐면은 이런 식으로 인화해 드렸어요. 인화해서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예쁘게 꾸며서 이렇게 칭찬하는 말, 이게 이런 사진이 그날 당일 칭찬하면서 찍다 보니까 나온 사진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갖고 다니는데 이건 글씨 직접 쓰신 거예요. 꽃보다 장미쌤 이런 식으로. 기분이 좋잖아요. 받으면. 그래서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들어 이렇게 사진을 인화해가지고 사진을 인화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돌려주는 경험까지 하면 사진을 촬영하는 게 되게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사진을 어떻게까지 할 거냐, 이게 과제로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지역 주민 인사를 다니는 거를 수업 때 하면 좋은데 수업 때 하거나 과제로 남겨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러 다녔어요. 칭찬하니까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사진을 인화해 드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용기가 났어요.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동영상 촬영을 스케치 촬영법, 스케치 촬영 원리 이런 걸 알려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3인칭, 2인칭, 1인칭 사물과의 대화를 기록하세요. 4-3-2-1 촬영이라고 만들어 봤는데, 이게 스케치한다는 거는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현장에 와 있는 듯한, 현장에 와 있는 듯한 스케치 촬영.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원리까지. 이러면은 이게 3인칭, 2인칭, 1인칭 사물과의 대화 촬영법이에요. 여러분 게임 많이 하시죠? 게임에 보면은 지도가 보이는 맵 모드가 있고 양손만 이렇게 손만 나오는 1인칭 촬영이 있고, 이런 시점이 바뀌는 게 있는데 시점을 바꿔가면서 게임을 진행을 해야지 현장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복지 현장도 3인칭 그들이 있어, 그곳이야, 그녀가 있어 라는 느낌의 사진과 너,
이름을 아는 너. 아니면 그냥 단둘이 있어라는 느낌의 장면, 내 앞에 있어라는 느낌의 2인칭, 그 다음에 이름을 불러주는 느낌의 1인칭, 이름을 불러주는 느낌이나 내가 눈으로 안경을 통해 보는 것 같은 세상만 보여주는 1인칭, 그리고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물건, 사물이 보이는 사물만 표현하는 느낌, 이런 것들을 골고루 촬영하면 현장성이 잘 표현이 됩니다. 이런 거를 안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이 첫날 어떻게 하면서 눈에 보이는 거를 시점을 바꿔가면서 기록하는지를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시점 바꿔가면서 지금 이거는 강의 내용인데 눈에 보이는 걸 시점을 바꿔가며 촬영해보기 실습. 그거를 동영상으로도 촬영을 하는데 동영상은 3초씩 끊어서 촬영합니다. 그 다음에 시선의 움직임을 담는 동영상 촬영법. 그래서 둘러보기, 올려보기, 내려보기, 이런 촬영법들을 같이 안내해서 이런 실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편집까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키네마스터 편집 실습. 그래서 여기에서 키네마스터라는 어플을 각자 폰에 설치하고 방금 촬영한 영상 스케치와 사진과 이런 동영상 컷들을 가지고 짧은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그거를 완성해보는 경험까지 해보면 이날 2시간은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만나는데 과업은 일주일 뒤에 이런 거를 카톡 같은 피드백을 좀 주고 받으면서 제가 너무 좋아요, 어떤 얘기가 있나요, 이런 얘기들을 나눠가면서 촬영을 하고 그 촬영한 내용을 인화를 하는 걸 유도하고요. 좋은 사진을 고르고 거기에 제목을 붙이고 좋은 사진에 어울리는 제목과 글, 제목만 붙이면 되는데 대부분 사연을 설명하다 보면 글이 상황 설명, 이 사진을 찍을 때 어떤 이야기가 이야기를 주고받았나, 이런 것들을 약간 상황을 설명하다 보면 이거 자체만으로도 콘텐츠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영상을 라디오 쇼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두 번째 수업에서 라디오 실습을 해보는 소재가 됩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1회기에서 2회기에서는 마음을 들려주는 인터뷰 촬영이에요. 그래서 이때 과제가 초점이 맞춰지니까 인화된 사진과 종이 액자를 이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이런 시간을 하면서 이렇게 라포, 약간의 사진에 대한 에피소드들을 작품 만들기, 서로 이야기하면서 사진의 스토리 정리를, 이렇게 얘기를 조금 나눠봤던 것만 있으면 됩니다.
저 요리 솜씨가 손맛 있어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해놓고 요새 저렇게 자기가 찍은 사진을 저런 사진 장수 속에 때는 어떤 드물어요.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라디오 진행하듯이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랬는데도 또 가게 되고 그런 거죠. 되게 재밌었어요. 이렇게 토크쇼 진행처럼 하면서 자기가 찍은 사진을 라디오 쇼를 해보는 거예요. 사진 속에 있는 사연, 들어보기, 사연을 감상하기, 이런 식의 라디오 쇼를 진행해 보면 인터뷰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 인터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리를 알게 되면 되니까 이때 인터뷰에 대한 촬영법을 안내해 줄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걸 다시 강조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호감으로 바꿀까. 그러니까 여기 이런 사진 속에 있는 사연을 얘기할 때 나오는 방법이 경청했어요. 그 다음에 인사를 잘하니 허락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뭐 이런 그 사진을 촬영한 노하우들이 나오는 걸 정리하는 형식도 되면서 이런 원리로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영상으로 담아보세요 라고 교육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야기가 하고 싶어지는 맞장구 인터뷰 방법. 어머, 내가 왜 이런 것도 말하고 있지? 주책 없이 하는 식으로 하면서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안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 촬영법을 태도나 이런 거죠. 조용한 경청, 존경하는 비심판적인 조용한 경청, 그 다음에 대화 내용에서 더 궁금한 거를 파고 들어가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안내할 거는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대화할 수 있도록 취조하듯이 하는 인터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생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하던 일에 몰입하면서 표현하는 목소리를 드러내는 게 되게 자연스럽다라고 하면서 여러 샘플들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든 그 기관의 상황에 맞게 뭐 복지관이면은 복지관의 업무나 상황 프로그램에 맞게 인터뷰 샘플들을 보여주면서 아마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여주기. 불가능해 보이는 다큐멘터리 인터뷰. 요건 뭐냐면은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을 인터뷰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악한 환경이 일하는 그런 분들, 쓰레기 집화장에서 쓰레기를 이렇게 재활용 물품을 골라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진작가가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요. 이렇게 정말 인터뷰 안 될 만한 사람들을 촬영한 영상들을 샘플을 좀 준비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도 우리도 이렇게 촬영하면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어라는 용기를 드리면서 도전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과제가 지난번에 만났던 카메라 들고 지역 주민 인사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과제는 카메라 들고 지역 주민, 이번에는 인터뷰하기. 지역 주민 인터뷰하며 영상 스케치 하기. 그래서 이때는 이미 지난번에 이러한 사진을 선물로 가져다 선물하면서 심층 인터뷰. 그런데요 하면서 이렇게
그런데요, 이거는 왜 있나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거는 의미 있어서 놓은 건가요? 이렇게 요거를 저는 나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버튼이라고 합니다. 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버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 사회복지 관과 관련된 이 주변의 상인이든 이용자든 이런 분들에게 근데 옷은 항상 왜 모자를 쓰세요? 이 삐는 어디서 구하시나요? 뭐 이건 말을 걸어서 대답이 술술 나오게 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인터뷰를 하라고 하는 것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편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터뷰를 눈에 보이듯이 비주얼한 인터뷰 편집이 되게끔 하는 것을 이 다음 시간에 3회기 때 하면 될 것 같아요. 3회기에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터뷰를 말로 막 하잖아요. 그럼 말로 하고 인터뷰에 덮어 씌울 그림들을 스케치로 찾아내서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고 있는 모습 위에 영상을 덮어서 콘텐츠를 완성을 하는데 그 앞뒤로 어울리는 음악을 넣어서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음악이 흐르면서 영상 스케치가 나가다가 인터뷰가 나가고 그 사람의 목소리에 비주얼한 그림들을 입혀주면서 인터뷰가 나가다가 또다시 음악이 커지면서 영상 스케치로 마무리되는 아주 짧은 한 1분에서 2분 정도 되는 영상을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과물로 만들어진 거를 USB에 담아서 모두가 볼 수 있는 로비에 TV 같은데 이제 넣어서 재생을 시키는 경험.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내가 나오네 하면서 영상을 보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거를 하는 게 3회기입니다. 그래서 인터뷰 장면을 편집하고 요거를 즐겁게 보는 콘텐츠. 우리끼리가 되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유튜브에 올려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영상으로 만들면은 초상권이라든가 음악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허락을 받기 위한 절차로 내부 상영을 먼저 하다가 그게 익숙해지면은 우리 외부에 공개하는 콘텐츠를 해볼까라는 거를 감각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경험이 생기다 보면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콘텐츠로 기획을 하게 하는 게 3회기까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3회기 이후로는 그냥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주 한 편 정도 이렇게 계속 업로드하는 걸 해본다든가 시리즈를 만든다든가 시리즈를 계획해보는 거 괜찮겠죠. 복지관 TV 시리즈 기획을 해봐도 괜찮겠죠. 뭐 만나고 싶었어요. 뭐 자원봉사자들 뭐 소개합니다. 뭐 후원자 이야기, 뭐 동네 상점 이야기 이런 식으로 아니면 각 그 사회교육 프로그램 스케치 이런 것들을 강사가 전하는 말, 칭찬합시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기관에서 만들어서 시리즈로 연속해서 만드는 기획을 좀 잘 하시면은 그게 점차 복지관의 TV 콘텐츠로 내용이 채워지게 될 겁니다. 이런 3회기로 강의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다. 끝! 자, 방화이 종합사회복지관의 3회기 교육을 기획하는 과정을 우선 기록을 해봤고요. 지금은 이렇게 초안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지만 제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교육들을 샘플 자료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지금 녹음한 영상과 촬영한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넣어서 다시 좀 다듬고 해서 강의
이 과정을 다시 좀 약간 볼만한 콘텐츠로 다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팅이 있어서 나가보겠습니다. 안녕. 되게 어색해.